안녕하세요. 오늘 우리는 암 정복이라는 거대한 꿈에 한 발짝 더 다가서고 있다는 평가를 받는 기업이죠. 한국의 바이오테크, 큐리언트에 대해 한번 깊게 들여다볼까 합니다. 이 질문, 이게 바로 오늘 우리가 파헤쳐볼 핵심인데요. 과연 한국의 작은 바이오 벤처가 이 거대한 암 정복의 역사를 새로 쓸 수 있을까요? 그 가능성, 지금부터 저랑 같이 하나하나 짚어보시죠. 자, 그럼 오늘 이런 순서로 한번 살펴볼게요. 먼저 큐리언트, 어떤 회사인지부터 알아보고 이 회사의 성장 가능성, 그리고 반대로 투자 위험은 뭔지 양쪽을 다 짚어볼 겁니다. 그리고 이런 위험에 대해 CEO는 어떤 전략을 가졌는지 본 다음에 마지막으로 종합적인 판단을 내려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순서입니다. 큐리언트, 대체 어떤 회사일까요? 2008년에 한국 파스테르 연구소에서 스핀오프, 그러니까 분사해서 만들어진 신약 개발 전문 벤처기업이에요. 이 회사의 목표는 아주 명확합니다. 아직 해결되지 않은 의료 문제, 바로 그 빈틈을 혁신으로 채우겠다는 거죠. 큐리언트의 가장 큰 특징이라고 하면요, 바로 이 네트워크 R&D 모델이에요. 이게 뭐냐면 회사 안에 자차적인 생산시설을 크게 두지 않아요. 대신에 외부에 아주 뛰어난 연구소나 기업들과 손을 잡고 협력하는 방식이죠. 이렇게 하면 초기 연구부터 임상 개발까지 훨씬 효율적으로 또 유연하게 운영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 동구바이오 제약이라는 든든한 최대주주가 뒤를 바치고 있다는 점도 중요합니다. 자, 이제부터가 진짜 재밌는 부분입니다. 많은 투자자들이 도대체 왜 큐리언트의 미래를 그렇게 밝게 보고 있는지 그 핵심적인 성장 동력들을 지금부터 하나씩 까보겠습니다. 이 긍정적인 전망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먼저 ADC라는 기술을 알아야 합니다. 항체 약물 접합제, 말이 좀 어렵죠? 아주 쉽게 말해서요, 똑똑한 유도 미사일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항암제를 그냥 몸에 뿌리는 게 아니라 항체라는 미사일에 실어서 암세포에만 정확하게 명중시키는 거죠. 그러니까 당연히 건강한 세포는 덜 건드리고 부작용은 줄고 효과는 극대화되는 그런 최첨단 기술입니다. 바로 이 ADC 기술 분야에서 큐리언트가 세계 최초라는 엄청난 타이틀을 들고 나왔습니다. 기존 ADC는 항암제를 하나만 싣는데 큐리언트는 무려 두 종류의 다른 항암제를 동시에 탑재한 거예요. 이름하여 이중 페리오드 ADC, 바로 QP101입니다. 바로 이 지점, 여기가 큐리언트의 잠재력이 폭발하는 부분입니다. 이 QP101이 뭘 해냈냐면요, 현재 시장에서 최강의 치료제로 불리는 에너2 있죠? 그 에너2의 내성이 생겨서 더 이상 약이 듣지 않는 암세포 모델에서 오히려 더 강력한 효과를 보여준 겁니다. 근데 더 놀라운 건 뭔지 아세요? 에너2가 쓴 약물 용량의 고작 4분의 1, 그러니까 25%만 쓰고도 이런 결과를 만들어냈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이겠어요? 효과는 더 강력한데 부작용 위험은 훨씬 더 적을 수 있다는 거죠. 이 결과는 그냥 자기들끼리 좋다고 한 게 아니라 세계 최고 권위의 암학회에서 발표되면서 그 가치를 공식적으로 인정받은 겁니다. 근데 큐리언트의 성장 동력이 이 ADC 하나만 있는 게 아닙니다. 최근 1년간의 행보를 보면 정말 숨가쁘게 달려왔어요. 세계적인 암센터랑 혈액암 임상도 시작하고 위암 치료제 쪽에서도 굉장히 긍정적인 소식이 들려왔죠. 특히 저기 보이는 구를리 궤양 치료제. 이건 정말 임상에서 100% 완치라는 진짜 놀라운 결과를 발표했어요. 파이프라인 전반에 걸쳐서 아주 강력한 모멘텀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이 차트를 보시면 큐리언트가 얼마나 전략적으로 움직이는지 알 수 있습니다. 사실 신약 개발이라는 게 대박 아니면 쪽박 이런 경우가 많잖아요. 그래서 큐리언트는 위험을 분산하는 전략을 쓰고 있어요. 방금 말씀드린 ADC처럼 엄청난 대박을 노리는 스타 프로젝트가 있고요. 또 한편으로는 부를리 궤양 치료제처럼 비교적 안정적인 수익을 기대할 수 있는 캐시카우 프로젝트를 함께 가져가는 겁니다. 한마디로 리스크는 나누고 성장과 안정을 동시에 잡겠다는 아주 영리한 전략이죠. 이런 과학적인 잠재력에 더해서 최대주주인 동구바이오제약 회장의 이런 강력한 지지 발언은 투자자들한테는 상당한 신뢰감을 줍니다. 이게 그냥 우리 회사 잘 될 겁니다 하는 수준의 덕담이 아니에요. ADC 시장의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고 상업화 가능성이 높다고 콕 집어서 이야기하잖아요. 그만큼 실질적인 성공 가능성을 아주 높게 보고 있다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겠죠. 하지만 모든 투자에는 동전의 양면이 있죠. 빛이 있으면 그림자도 있는 법입니다. 자, 이제 잠시 분위기를 바꿔서요. 투자자라면 반드시
아주 냉정하게 짚고 넘어가야 할 잠재적인 위험 요인들은 뭐가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핵심 리스크는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첫째는 모든 신약 개발 회사의 숙명이죠. 실패의 위험. 이건 본질적인 리스크고요. 둘째는 바로 돈 문제입니다. 연구 개발에 어마어마한 자금이 들어가다 보니까 큐리언트는 전환사채나 신주 인수권부 사채 같은 방식으로 자금을 조달해 왔어요. 이게 뭐냐면 쉽게 말해서 지금은 돈을 빌려주면 나중에 원하면 우리 회사 주식으로 바꿔줄게 하는 조건이 붙은 채권이에요. 근데 문제는 뭐냐? 이 채권들이 나중에 진짜 주식으로 전환되면 시장에 없던 주식이 새로 생겨나는 거잖아요. 그럼 전체 주식 수가 늘어나면서 내가 가진 주식 한 주의 가치가 희석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이걸 꼭 아셔야 해요. 자, 그렇다면 큐리언트 경영진은 이런 껄끄러운 위험들을 그냥 보고만 있을까요? 당연히 아니겠죠. 이제 회사가 이런 리스크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어떤 전략적인 고민을 하고 있는지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큐리언트 남기현 대표의 이 말 한마디에 회사의 핵심 전략이 다 녹아있다고 봅니다. 과학적인 이유 외에 다른 이유로 개발이 중단되는 걸 막겠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기술이 아무리 좋아도 파트너사가 갑자기 마음을 바꾼다거나 시장 상황이 안 좋아져서 사업을 접는다거나 이런 비과학적인 이유로 프로젝트가 엎어지는 경우가 비일비재하거든요. 그래서 큐리언트는 단순히 기술 개발에만 매달리는 게 아니라 이런 외부 변수까지 철저하게 관리해서 프로젝트가 중단될 가능성 자체를 원천적으로 줄이는 데 집중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런 철학은 크게 두 가지 구체적인 전략으로 나타났는데요. 첫째, 애초에 프로젝트를 시작할 때부터 파스텔 연구소나 막스 플랑크 연구소 같은 그야말로 세계 최정상급 기관에서 이미 검증된 기초 연구를 가져와서 시작하는 겁니다. 시작 전부터 과학적 완성도를 최대한 높이는 거죠. 둘째는 앞서서도 말씀드렸지만 포트폴리오를 아주 균형 있게 짜는 거예요. 대박을 노리는 스타 프로젝트와 안정적인 캐시카우 프로젝트를 함께 운영하면서 한쪽이 흔들려도 회사가 휘청거리지 않도록 안정성을 확보하는 거죠. 자, 이제 거의 다 왔습니다. 지금까지 흩어져 있던 조각들을 한번 맞춰볼 시간이에요. 큐리언트라는 이 흥미로운 퍼즐의 밝은 면과 어두운 면을 모두 살펴봤는데요. 최종적으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정리하자면 큐리언트 투자는 정말 딱 동전의 양면과 같습니다. 한쪽 면에는 세계 최초 이중 페이로드 ADC 기술이라는 시장의 판도를 바꿀 수도 있는 어마어마한 잠재력이 번쩍이고 있고요. 다른 한쪽 면에는 신약 개발의 본질적인 실패 위험과 자금 조달 과정에서의 주주가치 희석 가능성이라는 아주 현실적인 리스크가 함께 존재하고 있는 거죠. 이 획기적인 혁신이 가져올 엄청난 미래 가치, 그리고 그 길에 필연적으로 따라붙는 바이오테크 산업의 불확실성, 이 둘 사이에서 여러분이라면 과연 어디에 베팅하시겠습니까? 오늘 저의 분석이 여러분의 현명한 판단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